뜨거운 저녁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 때 나는 요리하는 손길을 멈추지 못했다. 내 마음은 아들, 민준이 대학에서 돌아온 그날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와 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아직도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이고 38살입니다. 작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주는 서울소재대학에서 공부하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수많은 질문을 하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의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 감정은 내게 혼란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식탁 위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웠고 나는 민준을 위해 그의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들이라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낯선 어색함이 나를 감쌌다. 엄마, 저녁 준비되었어요. 민준이 부엌 문턱에 서서 묻자 나는 웃으며 응, 금방 먹잔라고 대답했다. 그의 키가 훌쩍 커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그 작은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변해 있었다. 집안 곳곳에 그가 어렸을 때 남긴 흔적들을 바라보며 나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실감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학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민주는 서울 생활이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했고 나는 그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결국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평소보다 훨씬 더 가까이 느껴졌다. 은은한 조명 아래 민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를 키워온 수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속마음을 감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나는 그 짧은 순간의 손길과 민준의 눈빛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가 앞으로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죽인 채 생각에 잠겼다. 민준이 내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짧은 접촉이 내 안에 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내 마음이 과민해진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까? 반복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억지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민준의 모습을 보니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잡한 감정들이 나만 느끼는 것인가 하는 혼란이 깊어졌다. 엄마, 오늘 어때? 등산 가볼까?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평소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겠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의 감정이 아직도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래, 좋아. 준비할게.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엄마.
천천히 해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았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 영양으로 향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그곳은 민준이 어릴 적 함께 자주 다니던 곳이었다. 어린 시절 민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무와 돌멩이를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냈다. 오늘 그와 함께 걸으며 나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잠시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과 나 사이의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내게 건넨 말과 눈빛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남겼다.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 산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영양의 푸른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나는 민준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하려 애썼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아이였던 민준이 이제는 깊은 생각을 품은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는 게 실감났다. 우리의 발걸음은 점차 산꼭대기로 향했고 주변의 풍경은 점점 더 아름답게 펼쳐졌다. 엄마,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준이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 자연은 언제나 위로가 되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가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아들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와 나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준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덤마, 나도 모르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끌림으로 뒤엉켰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런 감정은 가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자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만큼은 현실과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민준과 나, 둘 다 서로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산길 위에서 나는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산길을 오르면서 민준의 고백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은 진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내 자신조차도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가 말한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우리 서로 솔직하자. 너도 혼란스럽고 나도 그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산 위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몸은 어느새 뜨거워져 있었다. 그때 민준이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나는 그 접촉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이 내 안에서 복잡한 감정을 끌어냈다. 그 순간 모든 이성과 논리가 사라지고 오직 감정만이 남았다. 엄마, 나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고백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우리 둘 다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말없이 멀리 펼쳐진 산과 계곡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온통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손이 아직도 내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묘한 따스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산 위에서 나는 우리 관계의 경계가 얼마나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산 정상에서의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남았다. 민준의 손길이 내 손을 꽉 쥐고 있을 때 내 안에서는 무수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사랑, 걱정, 두려움, 혼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깊은 숨을 내쉬었고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곱씹었다. 내가 늘 생각하던 건 단 하나였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는 엄마와 아들이었고 그 경계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과 산에서의 순간들이 내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민준도 나도 이 감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걸까?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변해버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침묵했다. 민준도 조용히 운전하며 말없이 길을 이어갔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계속 그날의 기억과 감정에 사로잡혔다. 민준이 내게 했던 고백과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 방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할 거야 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도망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되뇌었다. 민준은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엄마다. 이 감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해 하지만 그 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음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다. 그때 문득 민준이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나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찢어놓았고 나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나는 과연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물음은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그날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과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의 긴장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갑자기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서울에 가볼래요? 나랑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관계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대학 생활과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평소보다 훨씬 더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가 점점 더 내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선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을 따라 산책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 위로 은은하게 비쳤다. 나는 민준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평범한 모자 사이처럼 느껴지길 바랐다. 하지만 민준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해져 줘요. 민준이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그 감정,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걸 어떻게 느낄지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고백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뒤틀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말은 나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고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었고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의 고백은 우리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갔고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민준과 나,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었다. 한강변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민준의 고백은 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엄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진실 앞에서 무너질 듯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들이 내게 이렇게 솔직해질 줄은 몰랐다. 동시에 그 말들은 나를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내 손을 더욱 꼭 쥐며 엄마, 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거죠? 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가슴이 저며왔지만 애써 담담하게 자니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 있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감정이 우리 둘 모두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 엄마로서 지켜온 경계가 무너지고 민준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그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였고 이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몸이 떨렸다. 엄마, 나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무거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내 머릿속은 민준의 고백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깊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선이 점점 더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 끝이 어디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며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두 사람 모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로 내 마음속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찼다. 민준과 나 사이에 놓인 금기가 서서히 흔들리면서 나는 스스로를 붙잡을 힘조차 잃어가는 듯 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리고 그날 한강가에서의 고백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무게는 점점 짓누르듯이 다가왔다. 일상 속에서 나는 민준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내 앞에 다가왔다. 마치 운명처럼 우리 둘은 계속해서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저녁, 민준이 갑자기 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엄마, 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 감정을 무시하면 우리 둘 다 상처받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민준은 굴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접촉은 전보다 훨씬 강렬했고 내 몸은 그 따스함에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내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나 역시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인 이 감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나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금지된 감정에 이끌리는 나 자신을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모두 잊고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끝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나는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민준과 나 사이에 생겨난 이 금지된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비밀이 되었고 그 무게는 나를 점점 더 짓누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한 불안감과 동시에 이 감정이 우리 둘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이 감정을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었고 오직 마음 한구석에서 울리는 불길한 예감만이 점점 커져갔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깊은 갈망과 혼란을 동시에 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금기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점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다. 우리 가족과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이 비밀은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 휴대전화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모든 답은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예고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이 이야기가 이제 막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진실과 마주할 것이다. 민준과 나, 그리고 우리 관계의 운명도 그렇게 나는 미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